키워드로 세상 보는 눈을 키워보는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남국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키워드 뭔가 또 두근거린 마음에 살펴봤더니 해지네요. 맞습니다. 이게 혹시 지난번 커버드 콜 다뤄주신 것처럼 금융상품 해지 뭐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해지, 보통 해지라고 발음을 많이 하죠. 이게 어떤 경제 기사나 영화에서 특히 해지 펀드 같은 거 보면서 주로 나오는 단어 이런 걸로 보실 수 있는데 네. 이게 꼭 다른 세상 얘기 같잖아요. 해지 펀드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삶에 사실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행위가 바로 이 해지 행위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같이 불확실성, 위험 이런 게 큰 시대에는 더욱 중요해지는 건데,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수익률에는 관심이 있지만 사실 이 해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수익만큼 중요한 게 이 해지다 보니까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또 우리가 어떤 걸 신경 써야 되는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해지 또는 해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하는데 결국 위험 관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우선 발음을 해지라고 계속 불러보면요. 이게 어원을 찾아보면 기본적으로 고대 유럽어에서는 어떻게 왔냐면 울타리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아, 해지가 기본적으로 울타리라는 뜻인데 예. 우리가 울타리를 치는 이유는 보통 도둑이 드는 걸 막거나 아니면은 내가 키우는 가축이 어딘가로 사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는 건 이렇게 재산을 지키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반적으로 이게 금융시장에서 쓰이는 용어인데요. 해지펀드가 대표적이죠. 사실 지금은 해지펀드 하면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수라도 쓰는 펀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이름이 해지가 안전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해지펀드가 처음에는 굉장히 안전하게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을 고안해서 나온 게 해지펀드거든요. 이게 사실은 아이가 셋이나 있는 가장이 네. 은퇴한 기자가 어떻게 먹여 살릴까 고민을 하다 만든 게 바로 이 해지펀드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안전한 건데 기본적인 원리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사과 농사를 짓는데 한 박스에 9,000원에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나는 한 1,000원만 벌면 좋겠어 하면은 이게 내리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한테 이거 10,000원에 사줘 약속을 해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 이게 기본적으로 해지 행위이고 해지펀드는 이걸 여러 가지로 좀 더 활용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사과 한 상자를 원가 9,000원에 생산을 했는데 이 시세가 8,000원이 될지 뭐 10,000원이 될지 뭐 잘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받고 싶은 가격대로 이미 거래를 성사시켜 놓으면 그럼 가격 급등락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는 일종의 해지가 된다. 그거군요. 그렇죠. 사과 농사 짓는 사람은 그냥 사과 농사만 열심히 지으면 되는 걸로 해지를 하는 겁니다. 네.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게 안전을 추구하는 게 바로 해지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런데 이런 해지를 꼭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직접 배우거나 익힐 게 아니라 그냥 금융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실 금융시장에선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투자하는 분들도 다 알아야 되는 개념이 됐습니다. 이게 왜냐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례가 바로 ETF 시장이거든요. 예. 요즘에는 주식 못지않게 바로 이 ETF 투자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상품이 됐는데 사실 투자한 상품 중에 누구나 이 해지랑 관련이 있는 걸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투자한 걸 찾아서 그 이름 끝에 혹시 괄호치고 H라고 써 있는지 보면은 그게 써 있다 하면 나는 이미 해지하는 상품을 들어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거든요, 사실. 아, 그렇군요. 사실 저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끝에 이렇게 H라고 들어가 있는 이런 표시가 있던데, 근데 이게 이 H가 일단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이거 물어보는 분들 좀 예. 있어요. 제 주변에 투자 처음 하는 분들이 똑같은 게 두 개 있는데 하나는 H가 써 있고 하나는 안 써 있는데 무슨 차이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해지를 한 상품엔 H라고 써 있는 건데요. 예.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ETF가 상장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시작됐을 때는 대부분의 상품이 바로 이 H가 붙어 있었습니다. 예. 그 해지를 한 상품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위험을 해지했냐 하면은 바로 환율 변동 위험을 해지한 상품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환율 변동 위험을 해지한 상품이면 H가 붙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환해지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미국 주식시장이 잘 될 것 같아서 투자를 했어요. 예를 들면 5,000포인트일 때 투자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그때 달러당 1,000원이었다고 해요. 예를 들면 500만 원어치를 투자를 했는데 네. 다행히 미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6,000포인트가 됐다. 그럼 저는 2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그 사이에 혹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만약에 달러가 제가 투자할 땐 1,000원이었는데 800원이 된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제가 4% 손해를 보거든요. 저는 원래 취지는 미국 시장이 잘 될 것 같아 하고 투자를 한 건데 예.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손해를 보면은 굉장히 아쉽잖아요. 이런 거를 환율 변동에 의한 위험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H라고 써 있는 상품은 너가 만약에 미국 주식으로 20% 올렸으면 그만큼을 줄게. 달러의 변동은 내가 막아줄게. 그게 바로 이 H라는 것의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선 결국 필요한 건 궁극적으로 원하니까 뭐 환율 변동을 해지하는 거 이거 무조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환 해지 상품이 대부분이었던 거거든요. 예. 원화를 쓰는 입장에서는 뭐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수익만 올리면 되니까 미국 시장 잘 될 것 같다는 생각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특히 여기다가 우리나라는 외환에 대한 공포가 있거든요. 예. 뭐냐면 굉장히 원화가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대부분 해지를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이렇게 유용하게 쓰였던 해지가 위험을 없애주는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는 점점 오히려 위험을 키우는 역할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위험을 없애려고 해지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위험을 키운다고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이란 건 없다. 이 말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예. 경제학에서 나온 말이지만 어쩌면 세상에 다 적용되는 원리이기도 한데 이 해지에도 당연히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 생각해보면 이게 해지라는 게 그렇게 모든 걸 막아주는 거면 다 해지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연히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일종의 보험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환율이 변해서 생기는 위험을 누군가 떠안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가로 일종의 보험료를 내는 게 해지 비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환해지 상품을 뭐 100달러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이게 환율이 떨어지지만 않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은 이걸 누군가한테 가서 이거 내가 달러당 1,000원에 샀거든? 이걸 달러당 1,000원에 또 팔고 싶어, 한 달 후에. 그러면은 너가 나한테 한 달 후에도 달러당 1,000원에 사주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그 위험을 해지하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공짜로 그런 일을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모든 해지 상품은 사실 누군가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이 해지라는 게 보험 상품에 일종의 가입한 것처럼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그런 거였네요. 그렇죠. 제가 뭐 내기 얘기 자주 하는데 제가 그런 상품을 들고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한 달 후에 그거 사줘 약속하고 돈을 내면 그때 해지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건데 예. 그 사이에서 보험 관계가 일종의 맺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일종의 보험료 내고 대가 지불해서 우리가 위험 관리하고 있다. 그렇게 요약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대방은 보험료를 받아야 되겠죠. 네. 그럼 이게 어떻게 책정이 되냐? 이게 해지 비용의 문제인데 이게 두 나라의 해지 비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과 미국 달러 간의 이제 해지 비용을 계산한다고 하면요. 두 나라의 환율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예. 당연히 한 달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환율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두 나라의 금리인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지금 3.5%고 기준금리가 미국은 5.5%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한 달 후에 환율을 둘 다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한 달 후에 달러 얼마에 사줄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은 달러당 1,300원인데 한 달 후에 1,400원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가 나한테 와서 달러당 1,300원에 사달라고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를 가격을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두 나라의 금리 차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원화를 달러를 해지할 경우에는 연 2% 수준의 비용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2%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지금 기준금리가 3.5%고 예. 미국은 5.5%거든요. 아, 그 차이만큼. 그렇습니다. 물론 이걸 똑같이 딱 빼기 위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이런 환율이 반영된 메커니즘이 대략적으로 두 나라의 금리 차만큼 비용이 발생한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달러 해지했어 안전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비용이 계속 나가고 있는 겁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 말은 해지하는 것이 이 금리 차이 바탕으로 내가 얼마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라고 나름대로 가름하면서 이런 위험을 이 비용만큼 지불하고 내가 회피하는 게 좋을지 말지 그런 식으로 판단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은 그 생각까지는 많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해지 상품이 있고 해지를 안 한 상품이 있을 땐 보통은 달러가 앞으로 오를까 내릴까만 생각을 해서 상품을 고르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달러는 안 오를 것 같아라고 해지를 하는데 사실은
두 선택 사이에는 2.5% 정도의 비용 차이가 있다. 이거를 놓치면 투자에서 누적되면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해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다 배웠어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뭐 ETF에서 적용한다든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게 ETF를 실제로 고를 때 중요해서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네. 이게 비용이 연 2.5% 수준 정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금리 차는 이 정도지만 이런저런 비용을 반영을 하면 똑같은 상품인데 해지를 했다는 이유로 연 2.5%가 더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보통 투자자는 잘 알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보통 ETF 투자를 할 때 밑에 설명서를 보면 연 보수가 뭐 0. 몇 %입니다. 써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어떤 상품 뭐 연 보수가 0.1%라고 써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10,000원을 투자하면 한 10원 정도를 가져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예. 그런데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연 2.5%이 비용이 거기에 안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용이 0.1%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1년 지나고 봤더니 이게 왜 이렇게 조금 올랐지 하면은 사실은 그 안 해지 비용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ETF 투자하는 분들이 요즘에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ETF는 뭐 0.001%밖에 안 나갑니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런 해지 비용 같은 걸 다 포함하는 다른 숫자를 보면은 훨씬 많은 비용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이 우리가 회지했다고 해서 위험 관리를 그 수수료에 다 포함시켰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연간 내는 수수료 말고 추가적인 금액을 더 지불하고 있다는 걸 꼭 인지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연보수를 0.001%로 써 있는 게 많은데 예. 실제로는 2.5% 비용이 나간다는 건 비용이 실제로는 200~300배 더 크다. 그렇네요. 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0.01에서 2%면 진짜 200배네요. 그렇죠. 한국에서 요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5%, 뭐 4% 이렇잖아요. 예. 그런데 가만히 있어 2.5%씩 무는 거니까 이 비용을 생각을 안 하면 투자에서 굉장히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자, 그런데 요즘처럼요. 아주 이례적으로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을 때 이때는 꼭 이런 거 신경 써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요즘 같을 때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방금 제가 이 해지 비용이 2.5% 정도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양국 간 금리 차이 때문인데 이 말은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높다면은 오히려 이 해지를 함으로써 연 얼마씩 오히려 수익을 더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전에 그렇기 때문에 해지 상품이 많았던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한미 간 역전됐다. 굉장히 이례적인 시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 한국은 오히려 금리가 높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한국의 달러 해지 상품을 사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차익을 더 올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역전되면서 해지 상품에서 생기지 않던 비용이 생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을 때 더 이 비용을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서 더 강조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랬군요. 과거에는 H 붙은 상품이 그렇게 질비했던 이유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요즘 같은 금리 역전 시기에만 어렵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렇다 보면 금리가 낮은 나라일수록 이거 해지하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해지할 때는 이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사실 좀 씁쓸한 게 한 나라의 금리는 그 나라의 경제 체력을 반영하거든요. 예. 이 나라는 저 정도 높은 금리가 필요할 정도로 팔팔해 이런 의미인데 이렇게 거꾸로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 엔화는 다른 나라랑 만약에 해지를 하면 훨씬 비용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전에 우리가 가장 쏠쏠했던 투자 중에 하나가 유로화랑 해지했을 때 우리나라 돈을 버는 거였는데 왜냐면 유럽은 항상 금리가 낮았거든요. 예. 근데 일본은 항상 0%고 지금도 0%예요. 근데 미국은 5.5%잖아요. 예. 그 말은 일본 엔화를 달러를 엔화로 해지할 경우에는 연 5~6%의 비용이 그냥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자산을 만약에 달러로 해지했다. 그거는 가만히 있어도 5~6% 날아가는구나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사실 이런 상품이 한국 사람들이 요즘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상품이냐면 일본 증시에 상장된 상품인데 이게 그 번호를 따서 2621이라고 부르는 상품이에요. 일본 시장에 상장된 미국채인데 이거를 엔화로 해지한 상품인데 이거의 원리는 미국 금리도 떨어질 것 같고
엔화가 너무 낮으니까 2배로 먹어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상품 같은 경우 연 5, 6%씩 비용이 나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도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해지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품 같은 경우 실제 5%, 6% 이상의 수익을 거둬야지만 그래야 실질적으로 내가 손에 쥐어지는 게 있는 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간을 지날수록 지는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예.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이 대목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는 어디에 조안점을 두는 게 중요할까요? 이게 금융시장에 절대 공짜는 없고 예. 항상 이런 뭔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것 같은 상품들 항상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ELS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런 것처럼요. 특히 이 환해지는요. 우리나라가 안타깝지만 저성장이 고착화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금리를 높게 가져가지 못한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다른 나라에 뭔가 해지할 때 항상 비용이 나가겠구나. 이게 꼭 안전한 건 아니구나라는 걸 항상 투자할 때 유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경제 세력이 약한 나라보다는 강한 나라들은 그 나라 통화 자체도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지라는 게 항상 안전한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투자에서 우리가 몰랐던 사각지대에 있었던 아주 핵심 지식 제대로 배웠던 것 같습니다.